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리큘럼 등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고요. 파트 2에서는 연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사로는 팀 케일리를 모셔봤는데요. 사실 팀 케일리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팀으로 코사다마의 회원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 케일리에서 프로젝트 팀은 어떻게 활동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파트 1부터 시작을 해서 월간 세미나 제도에 대해서 안지은 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월간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세미나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7시에 개최가 되며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거리가 없으셔도 당연히 참석이 가능하시고 커리큘럼이나 시험 일정 또는 연사 초청 여부에 따라서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활동 멤버 공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과 4월의 월간 세미나는 각각 매달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진행되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간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질의응답과 미니 코코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스터디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에 편하게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커리큘럼에 관한 질문도 환영하니 많이 질문해 주세요. 또한 운영에 관해서 건의하고 싶은 점 등을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응답 이후에는 미니코코가 진행되는데요. 미니코코는 학기 중에 스터디나 프로젝트가 너무 일찍 끝난 팀을 위해서 정기 코코 전에 수시로 여는 미니 세미나입니다. 매달 월간 세미나 일주일 전에는 발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니 코코 전에 미리 발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발표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사 초청 세미나는 말 그대로 IT 관련 분야의 연사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조금 뒤에 질문을 받은 후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연 이후에 Q&A 시간 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사 초청 세미나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세션의 진행 시간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원하시는 연사를 기획팀에 알려주시면 연사 선정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월간 세미나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혹시 월간 세미나 관련 질문이 있다면 지금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정예은 스태프나 안지은 스태프에게 슬랙 DM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커리큘럼 수료 관련 안내와 질의응답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네, 제가 화면 공유 네. 하실 건가요? 여기까지 하고 바꾸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코사단마에서 오픈된 지금 커리큘럼은 5개가 있고요. 앞으로 추가가 되겠지만 현재는 5개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리큘럼, 베이직 SQL 커리큘럼, 데이터 분석 입문 커리큘럼, 심화 웹 크롤링 커리큘럼, 깃과 깃헙 커리큘럼인데요. 이 중에 수료 시험을 보는 것이 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파이썬 커리큘럼이랑 베이직 SQL 커리큘럼인데요.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일정이 일단 파이썬 커리큘럼은 저희 종강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 22일이고요. 이날 00시,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11시 한 59분쯤에 문제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게 구글 폼이 될지 뭐 덕스가 될지 정확히는 저희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는데 그때 올라온 문제들을 이틀간, 그러니까 6월 23일 24시까지 푸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문제는 현재 5개에서 1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료 기준은 일단 커리큘럼 학습을 하신 분들, 그 중에서 문제 푸신 분들이 80점을 넘으셔야지 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 난이도가 막 엄청나게 높을 예정은 아니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베이직 SQL도 똑같습니다. 6월 24일, 그러니까 23일에 파이썬 커리큘럼 시험이 끝나고 베이직 SQL 커리큘럼 시험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이틀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개에서 10개 정도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80점 이상 획득하신 경우에 이제 수료가 되시고 수료증 발급이 나간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이랑 심화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정확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코코, 저희가 코사다나 컨퍼런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한 9월 초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코코를. 그때 프로젝트 발표를 모든 분들이 하시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행사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이제 선정이 되시면 이건 발표해도 좋겠다, 밖에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발표들이 나갈 예정인데 그 전에 일단 예선으로 다들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나누고 그 안에서 이제 뽑혀서 본선 코코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예선에 참가하셔야지 이제 데이터 분석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심화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4주차 공부를 마치시고 그 해당 과제 주차마다 과제들이 있어요. 그 과제들을 잘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제 스크래피 공부하신 분들 저희 아마 여름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스크래피 공부하신 분들 과제 한꺼번에 제출해서 내주세요. 구글 폼으로 저희가 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과제 코드 혹은 뭐 캡처 흔적을 남기신 거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은 스크래피 커리큘럼 뭐 제작진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사람 통과해도 되겠다 싶으면 수료증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깃과 깃헙 커리큘럼은 지금 약간 애매한데 이게 변동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지금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제 스스로 제가 깃헙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기도 하고 조금 바꿀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고 그 사이에 git 커맨드 관련 이제 변화들이 생겼거든요. 그 변화들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이제 그걸 한번 다시 공부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코사다마 블로그에 포스팅 1회 이상 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굳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은 코사다마 블로그는 이제 깃에다가 여러분이 플리캐스트라는 걸 남기시면은 그게 깃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플리캐스트를 날리는 게. 그럼 자동으로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 내용이. 마크다운으로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깃 기본적인 깃 사용법은 익히셨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붙은 거고요. 그렇게 블로그에 포스팅 1회 이상 하시면은 내용 상관없이 내용 뭐 퀄리티 뭐 길이 이런 거 상관없이 수료 발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거는 정윤님이 혹시 화면 공유하실래요? 네, 제가 가능하신가요? 화면 공유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이제 파이썬 기초문법 커리큘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커리큘럼 완주 챌린지에 적어주신 코멘트 그리고 슬랙에 남겨주신 질문 하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해설 이후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해설 이후에 한 분씩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총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저희 커리큘럼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1장에서는 주석 작성법을 뽑아봤습니다. 주석은 코드 작성 부분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프린트를 했을 때 실행은 되지 않지만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샵을 붙여서 쓰는 한 줄 주석과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연달아서 쓰는 여러 줄 주석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그냥 이렇게 프린트하고 프린트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데 여러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줄, 그러니까 코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 줄 주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은 됩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이 포문 같은 이 구문이 작동은 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밖에 주석이 아니라 네, 그냥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0, 1, 2 이렇게 값이 나와야 하는데 네, 값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 줄 주석 안에 있으면 값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이 폼, 코드 자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러 줄 주석도 코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윗부분에 있고 그 마지막에 프린트가 있다면 실행을 했을 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 주석이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석을 만들 부분들을 남겨놓고 컨트롤하고 이 대시, 물음표랑 대시 있는 이 키를 눌러주시면 한 번만에 이렇게 샵이 모든 줄에 다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한 줄 주석, 여러 줄 주석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코드를 작성을 하고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할 때 내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이렇게 주석을 써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장 부분은 끝이고요. 2장 부분에서는 실습 2-6장의 Q3을 갖고 왔는데요. 문제는 아래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해 보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코사다마라고 있을 때 프린트하고 슬라이스하고 -1 마지막 부분에 스텝 부분에 마이너스를 1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마다 잡고 거꾸로 출력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슬라이스는 첫 번째 부분이 스타트, 엔드, 스텝이라고 했는데 스타트랑 엔드에 숫자를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온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스텝 부분은 방향과 몇 칸씩 이렇게 띄어서 프린트를 할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스텝이 -1이면 방향이 뒤에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한 칸씩 끊어서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작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리버스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리버스 함수는 리스트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A 코사다마라는 이 문자열을 리스트로 먼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코사다마를 바꿔주고 그 이후에 리버스 함수를 사용을 하면 프린트를 해서 리버스 함수를 사용하면 네, 이전에 잠시만요. 프린트 리스트 리버스를 한 거를 갖고 오면 아이고 조금 꼬였네요. 저희 혹시 그 코드 네, 작성을 하시고 그 네.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보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스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저희가 이미 리스트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네를 다시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려면 조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준 거를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바꿔주면 마다 사코 위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포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문을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빈 변수를 미리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A 변수에서 하나씩 갖고 와서 문자를 앞에 넣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밑에 것을 보시면 되는데 포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이 A 리버스 부분을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코, 그 다음에 사코, 다사코 해서 코 앞에 4를 붙여주고 사코 앞에 다를 붙여주고 다사코 앞에 마를 붙여주는 이런 원리로 마다사코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장 관련한 해설은 여기까지고 3장부터는 용준님께서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제, 네,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금 3장 6번에 두 번째 질문 있는 문제들. 이거 사실 보시면서 조금 의아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사실 최고의 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방법이. 근데 뭐 문제 자체를 푸는 방법, 뭐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저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쫙 짚고 넘어가면은 네, 당신 생년월일을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하고 네, 뭐잘 받아줬죠? 연도 받았고 월 받았고 일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당신은 띄고 이제 year 변수 넣어주고 띄고 년 띄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문자열 포매팅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가면 네,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네네. 지금 S로 잘못 적었는데 네, D가 들어가야겠죠? 맨 위에? 네, 제가 아니요. 맨 위에 그 분석 처리한 거에서 네, D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뭐 S는 스트링이고 D는 저희가 그 정설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프린트를 해주면은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잘 붙어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프린트 결과물 보면 깔끔하게 다 붙여서 나왔습니다. 네, 이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맷 함수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포매팅과 해주는 건 비슷한데 이제 형식이 조금 다르죠. 일단 중괄호를 이제 뭐 따로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고 중괄호만 적은 후에 포맷 함수 뒤에다가 각 들어갈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원래대로 잘 들어가서 띄어쓰기 없는 것처럼 위에 문자 포매팅 사용한 것처럼 잘 결과물이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은 f스트링인데요. 네네. 그 출력할 대상 앞에다가 F를 적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직접 우리가 넣어야 될 뭐 값이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넣어주면 바로 그게 프린트가 되는 함수입니다. 그런 네, 기능이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주시면 사실상 뭐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정답으로 적어줬던 답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편하신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가장 추천드리는 건 2번이기는 해요.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타입을 잘 나누는 게 좋습니다. 타입 나누는 거, 나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뭐 3번, 4번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네, 댓글 남겨주신 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f스트링을 자주 사용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네, 자주 사용하면 네, 좋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뭐 베스트 코드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소수점도 너무 길고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잘 처리를 안 해줬죠. 근데 사실 저게 제 업무 배우기 전이라서 그냥 저 상태로 답을 내보냈던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수를 저희가 위에서 줬기 때문에 저 점수들을 가져오면은 비욘세는 0, 100, 100, 임영웅은 70, 30, 0, 원영 네, 장원영은 170, 80 점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용한 방법은 평균 값을 비욘세 리스트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넣어준 어펜드를 사용을 했어요. 뭐 세 학생 모두 그런 식으로 평균을 넣어줬고 프린트한 것도 각 이제 학생들의 네 번째 값, 그러니까 사실상 인덱싱으로는 3이죠.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조금 원시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프린트를 해주는데요. 밑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이걸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튜던트에다가 비욘세 히어로 원형해가지고 학생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거 코테이션 마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자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안에 들어간 거는 스트링이 아니라 리스트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넣어줘서 밑에 포문에서 보시면은 i.append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만약에 제가 그 스트링처럼 이제 따옴표를 넣어줬다면 저기다 append 함수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둘이 타입이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포문을 사용하실 때는 네, 이제 문자형 타입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append 함수가 가능해졌고요. 위에 세 줄이었던 거를 이제 두 줄로 줄일 수 있죠. 사실상 뭐 한 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는 이제 각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을 내줄 거예요. 근데 그 평균 내주는 거는 이제 변수에 담아줍니다. 사실 변수에 담아주는 게 코드가 길어지고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한 코드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변수는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에 거는 다 다시 적어야 되는데 이 변수를 잘 적어주면 변수들은 후에도 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61.11111으로 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걸 줄여줄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올림 해줄 수 있는 함수죠. 라운드 함수인데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출력해줄 친구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인수를 적어주고 이제 쉼표를 친 다음에 뒤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는데 이 숫자가 이 부분까지만 남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서 반올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61.11로 잘 반올림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넘버라는 변수에 임의의 숫자 10개를 넣으세요.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프린트 함수를 통해 출력하세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쓴 거가 뭐 베스트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임의의 숫자 10개를 넣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답에서는 정말 스스로 임의 숫자를 생각해서 넣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넘버 리스트에는 10, 2, 3, 4, 5, 6, 7, 8, 9, 100이라는 조금 웃긴 숫자들을 넣었고요. 넘버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만든 후에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친구, 가장 뒤에 있는 친구들을 인덱싱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임의의 숫자라는 친구를 우리가 직접 써야 되잖아요. 저게 조금 귀찮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함수 맨 마지막 파트에서 랜덤을 배웠기 때문에 랜덤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랜덤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해주시고 넘버는 random.sample. 샘플은 사실 이제 셀렉트랑 다르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샘플은. 그러니까 많이 뽑을 수 있어요. 랜덤으로. 그래서 레인지를 100으로 해주고 이게 사실 레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위에서는 레인지를 몇으로 해라 이런 게 없었지만 저희는 100으로 한번 지정을 해주고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레인지 지정 후에 10개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다음에 number.sort를 하고 이제 프린트 넘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3부터 뭐 95까지 잘 나와 있죠. 네. 소팅을 해줬으니까 오른차순으로 나와 있고 이거 중에 가장 앞에 거, 가장 뒤에 거를 뽑아주시면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 안 배우신 이제 넘파이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넘파이는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넘파이랑 판다스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를 배우실 때 넘파이는 이제 수학 관련된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random.randint를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넘버에서 np, numpy.random.randint 이제 정수를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로우, 하이, 사이즈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0을 가장 작은 수, 99가 가장 높은 수, 이 사이에서 10개의 이제 정수를 뽑아라 라는 명령어를 지금 넣어준 거고요. number.sort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준 후에 아까 위에서 배운 것처럼 0이랑 -1을 뽑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용해본 거는 min이랑 max 함수예요. min 함수는 그러니까 인수가 가진 값들 중에 지금은 리스트니까 리스트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친구를 뽑아주는 함수고 이제 max 함수는 반대로 가장 큰 값을 뽑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풀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혜님이 6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6번은 6장 제어문에 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369 게임 결과를 출력해 보는 건데 단 33, 36, 39에서는 박수를 2번 치고 50번째 게임은 끝나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총 2가지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박수를 3, 6, 9 숫자가 있을 때 쳐야 하니까 그 쳐야 하는 숫자가 담긴 클랩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50번째 끝난다고 했으니까 1부터 51. 레인지는 저희가 마지막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50번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51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count는 0이라는 변수를 먼저 하나 설정을 해준 뒤에 그 다음 이 포문에서는 j-in string i 이 i는 여기 레인지 1부터 51까지니까 string 값인 1, 2, 3, 4, 5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문에서 만약에 이 j가 1부터 50까지가 되겠죠. 이 j가 클랩이라는 이 리스트 안에 이 j가 들어간다면 count에는 이 플러스는 같이 들어가는 count는 count 플러스 1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count는 count에 플러스 1을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 들어간다면 클랩에 1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if문은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고요. 3이 들어간다면 3은 클랩에 포함되니까 count는
3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if count가 0보다 크다면 아까 4니까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i는 짝인데 이 짝을 count 곱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 6, 9 하나씩 들어간 경우에서는 짝짝짝 한 번씩만 출력이 되지만 33, 36, 39에서는 카운트가 각각 두 번씩이 되기 때문에 짝짝, 짝짝, 짝짝 이렇게 두 번씩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밑에 설명을 순서대로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두 번 들어갔네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in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는 클랩이 해서 369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3이 들어간다. 이 3이 이 숫자 안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1부터 50 안에 들어간다면 카운트 플러스 1, 이건 아까 위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라. 6이 들어간다면 5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3이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간다면 카운트에 플러스 1을 해줘라.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똑같고요. 차이는 리스트를 사용하냐 아니면 in 함수를 사용하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8장의 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비욘세의 등수, 이명웅의 등수, 장원영의 등수를 각각 출력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인풋을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이렇게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비욘세는 1등이라고 했고, 이명웅은 3등, 장원영은 2등이니까 각각에 맞는 키와 밸류에 맞게 딕셔너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리스트는 비욘세, 임영웅, 장원영 이 세 개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인풋을 통해서 이름을 계속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인풋 함수를 변수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while name이라는 거는 이 while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름은? 이라는 이 질문을 계속 무한반복하게 만들어주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주는 거죠. while name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물어봤을 때 네,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명웅이라고 치면 네, 이명웅의 등수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사이에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친 이 이명웅이라는 이 이름을 쳤을 때 이 이름이 여기에 만들어준 리스트에 있다면 프린트 이명웅의 등수는 랭크 이명웅은 3등이니까 이 밸류를 출력해줘라. 단 separate 여기 띄어쓰기를 해주고 출력을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쳤을 때 이명웅이 아니라 뭐 고다람 여기 리스트 이 딕셔너리 없는 이런 이름을 친다면 고다람은 없어요. 근데 이 딕셔너리 없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고다람 이름은 없어요 라고 출력할 수 있는 elif문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프린트가 무한 반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고다람은 없어요. 무한 반복해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네, 6장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마이크가 꺼진 줄 몰랐네요. 네, 이번에는 구구단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저희 답에는 아마 포문이 나와 있을 텐데 포문 말고 while문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답에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 구구단 출력 함수를 일단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에서 10 숫자 사이에 이제 i를 뽑아주는, 그러니까 반복해주는 포문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x, i, 그 다음에 x와 i를 곱한 값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구구단 출력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네, 뭐 구조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밑에 보면 이제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구단은 0이면은 사실 구구단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일 경우에는 이제
구구단이 멈추는, 그러니까 프린트 출력이 멈추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멈추는 것으로 해놨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int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만두고 싶으시면 0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0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while문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럼 while문은 어떻게 만들까? while문으로는 어떻게 그 구구단 출력 함수를 만들까?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제 변수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카운트는 1이다. 그래서 while 카운트가 10이 넘지 않으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for의 range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10이 안 되는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프린트를 했을 때 이제 x랑 카운트랑 x 카운트 곱한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카운트 플러스는 1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배우셨죠? 이제 반복할 때마다 1씩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카운트가 1이었으니까 이 while문 돌면서 1, 2, 3, 4, 5, 6, 7, 8, 9 하다가 이제 10은 안 되니까 while 10 되기 전에 딱 멈추겠죠. 그러면 저희가 아는 구구단이 나옵니다. 밑에 거를 보면은요. 네, 밑에 것도 사실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네, 좀 넘겨주셔야 돼요. 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문제는 아마 이 7-4 이번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너무 많죠, 사실. 막 내용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조건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프로그래밍하고 앉았냐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살짝 헷갈리실 수 있었던 게 제가 1000을 뽑아서 출력을 해두면 값이 너무 길어질까 봐 1000까지 안 뽑고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정님? 네, 밑에 로또 스탯을 제가 30으로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럼 로또 번호 뽑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각 번호별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거 1000회를 뽑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숫자들 총 6개가 최종 로또 번호가 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개별 로또 번호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로또 제네레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랜덤이 들어갑니다. VA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레인지 1에서 46 이거는 1부터 45까지의 정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45의 숫자들을 VA 리스트 안에다가 담아줍니다. 로또는 1번에서 45번까지 뽑는 거니까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로터리 넘스를 이제 넣어줄게요. 이거는 빈 리스트죠. 이제 로또 번호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랜덤 셔플. 이제 VA 리스트에 들어간 45개의 정수들을 셔플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초이스는 아까 샘플이랑 다르게 하나만 뽑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넣어주는 거가 되겠어요. 어펜드를 통해서 발을 넣어주니까 하나씩 계속 쌓이게 되겠죠. 포문 동안에서. 레인지는 지금 6개니까 총 6개, 0, 1, 2, 3, 4, 5까지의 6번 반복이 되니까 총 6개의 랜덤으로 셀렉트한 숫자가 이제 로터리 넘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위에서 빈 리스트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각 회마다 몇 회마다 X 회마다 이제 값이 얼마가 나왔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보시면은 네, 이제 좀 문자의 포매팅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와 있죠. 각 몇 회마다 이런 식으로 되는지. 네. for i 그다음 밑에 거 조금 보면은요. 네. for i인 로터리 넘스 아까 뽑았던 로터리 넘스 6개의 숫자들을 프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and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저걸 빼주면은 사실상 이제 백틱 백슬래시 n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프린트에는 백슬래시 n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출력한 숫자 다음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쓴 것처럼 and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최종 출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하고 뒤에다가 숫자 6개 나오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2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정은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and를 안 썼다라고 하면은 23 엔터 치고 3 네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저희가 보기 힘들게 나왔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로또 스탯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절트하고 지금 저게 뭐죠? 중괄호? 딕셔너리죠. 네,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1에서 46까지면은 45개의 숫자가 각 몇 번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로또 스탯이라는 함수기 때문에 1에서 45까지의 숫자들을 넣어주고요. 각 숫자들이 각 숫자들 키에 대응되는 결과값들이 얼마가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0으로 기본값을 저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for i in range를 보시면은
1에서 x 플러스 1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키가 얼마나 등장했는지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온 거고, 로또 제너레이터에서 우리 각 숫자별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터리 넘스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로터리 넘스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한 번 등장할 때마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이건 위에서 보셨던 리절츠 i에다가 그다음에 는 그냥 플러스 는 하고 1 해도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등장할 때마다 그 해당 이제 케이스가 갖는 리절츠 결과값이 1씩 늘어나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밑에 for i는 result case를 보시면은 이제 각 숫자별로 몇 번 등장했는지를 출력해주는 이제 포문이 되겠고요. 프린트 보시면은 각 회마다 몇 회마다 나온다. 그럼 보시면 i는 이제 1부터 45 사이의 숫자가 될 거고 result i는 각 숫자별로 등장한 숫자가 되겠죠. 네, 보시면은 밑으로 조금 내려갈게요. 그래서 리저치 로또 스탯 같은 걸 보시면은 제가 30으로 썼으면 이걸 30회의 로또 동안 각 숫자들이 얼마나 나왔느냐인데 문제에서는 1000회의 로또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또 스탯에 1000이라는 인수값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네, 이 람다식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sorted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sorted 함수를 쓸 건데 가장 큰 거부터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리버스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가 true고 그러면 이제 큰 숫자별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람다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를 쓰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아직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 내용을 담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콜랩 노트북 링크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 리절트가 이제 역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순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 키들을 우리가 프린트를 해줄 건데 그 결과물은 리절트가 되는 거죠. 얼마나 나왔는지 기준으로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프린트 이주의 로또 번호 하시면은 for i in this nums에 있는 애들을 저희가 출력을 그냥 하나하나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슬래시 n을 이제 지우고 그냥 띄어쓰기를 통해 가지고 한 줄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결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내리면은 이거 한번 돌려주실래요? 정민님? 이거 30회로 되어 있네요. 네, 쭉 내려 지금 1000회가 돌아갔죠? 그 전엔 30회밖에 안 돌아갔는데 밑으로 쭉 내려주면 네네 각 숫자별로 얼마나 등장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로또 스탯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뽑아준 거고 이거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람다식을 통해서 sorted 함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순서별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13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완성된 코드를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 스크래치, 그냥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코드를 써야 되는 게 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쓰시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